화요일 마지막 코너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죠. 자, 이혼 소송 9일부터 항소심 2심이 지금 시작됐는데 이번에 노 관장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네. 왜 직접 참석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식 재판이 네. 시작된 건 아니고 준비하는 날짜입니다. 그렇죠. 법률용어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이라고 하는데 네. 변론 준비 기일에도 잘 안 나가고 또 이혼 소송에도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잘 안 나갑니다. 나가죠. 불편하죠, 네. 아무래도. 그런데 노 관장이 직접 나간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언론을 마주해서 이제 기자분들이 오실 테니까 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이렇게 결혼 생활이 오래되게 30년간 결혼 생활이 있었는데 막을 내리게 된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참담하다고 하고 어떤 가족의 일이 뭐 국민들에게까지 심려를 끼친 게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본인의 바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하. 일부러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소영 관장 그 항소심 배경을 두고 뭐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거액의 위자료를 받기 위한 것이다. 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태원 회장은 또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재산 분할을 위한 언론 플레이다. 각각의 주장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글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노 관장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사실상 본인이 주장했던 바들이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항소심이라고 그래서 크게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새로운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네. 이 재판 자체가 굉장히 오래 시간을 끌어서 진행이 된 재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적 관심사라는 걸 좀 생각해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이거 일종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 좀 사실 SK 그룹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가고 있는 것도 불편할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네. 예. 그렇겠죠. 예. 뭐 보통 이렇게 이 재계에서는 이렇게 인터뷰를 잘 하지 않잖아요. 네. 이 뭐냐면 말씀처럼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좀 이례적이긴 해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것 자체 예. 보면. 사실 이제 노소영 관장이 여러 가지로 예. 이제 원래는 이혼 소송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입장을 바꿔서 이혼 소송 자체는 네. 응하는 걸로 바꿔서 정리가 됐고 1심에서 이혼은 하라고 했지만 이제 본인이 원했던 것만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좀 정리가 안 되신 걸로 보여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12월에 1심이 났었는데 당시 재산 분할 뭐 일반인한테는 많은 돈이긴 합니다. 665억 원의 위자료 1억 원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SK 뭐 그룹이나 최태원 회장의 그 재산에 비해서는 좀 적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665억 원을 두고 이제 적다고 네, 얘기하려니까 일반인들한테는 뭐 많은 상상할 돈이지만. 수도 없는 금액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노소영 관장이 얘기를 했던 건 SK 주식 중에 42% 가량을 네.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많이들 뭐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뉴스들을 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령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혼인 기간이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남편이 뭐 내조를 잘했기 때문에 이른바 내조를 잘했기 때문에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명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뭐 절반 가까이는 분할을 하라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노소영 관장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SK 주식 42% 본인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만든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게 재벌가의 결혼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르다. 네. 뭐 재벌가라는 표현을 재판부에서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SK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뭐 주식이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고 가치가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노소영 관장이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그걸 빼고 다른 재산만 이제 분할을 해서 665억 원을 한 겁니다. 그거만 했을 네. 때 669억이 됐다 이 말씀인데 최태원 회장 입장을 좀 보면 10수년간 남남이었다. 그러니까 혼인 파탄은 이미 됐었고 그 와중에 혼외자가 생겼고 그래서 지금 김혜영 씨하고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최태원 회장 주장이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주장인가요? 이거는 이제 이혼 사유와 관련해서 네. 받아들여질 주장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 사유와 관련해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1심에서도 이혼을 하라고 하긴 했지만 최태원 회장이 원래 처음에는 이혼 청구를 했었고요. 네. 노소영 관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응하지 않고 있다가 본인도 이혼을 하겠다라고 응했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아하. 결과는 똑같지만 누구 때문에 이혼하느냐는 달랐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 최태원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냐라면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네. 한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거인을 상대로 해서 조기를 했는데 김희영 씨 상대로. 예, 그 동거인 같은 경우 이 혼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일종의 독점 계약인데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고 부부의 독점 계약인데 제3자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계약을 깨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을 깨게 만든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데 네. 그게 거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은 이미 깨져버린 상태였다. 우리 이게 깨졌다. 그런 계약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들어온 게 지금 동거인 김희영 씨 상대로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거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금 최태원 회장 측이 이미 주장처럼 파탄이 됐다고 이미 하면 파탄이 됐다라면 그 동거인 때문에 깨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재판부에서 따져보겠죠. 진짜로 파탄이 나느냐 네. 그 당시에 아니면 그건 아니고 뭐 아니다 이렇게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가 되던 마약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배우 이성균 씨 또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 이 마약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명확한 증거도 없이 수사받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니 증거가 없이 수사를 한 건 맞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예. 입장을 밝혔어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한 건 맞다. 당시에 물리적인 증거가 나온 건 없었다라고 하고 이성균 씨도 그렇고 권지용 씨 지드래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권지용 씨도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또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게 뭐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제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이전에 이제 본인이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 많이 하시니까 제모를 많이 했다. 이전부터 해왔다. 그것과 관계없고 또 머리카락 한 10cm가 넘게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다 증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실제로 물론 경찰에서는 아니 그런 어떤 좀 믿을 만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려 한 거지 그것만으로 무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무리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마약 사건을 좀 하는 입장에서 보면 거의 3단계거든요. 진술이 있습니다. 타인이 누구랑 같이 했거나 소문 들었을 때 누구누구도 했다. 누구누구도 했다 하더라. 그러면 그 본인을 불러서 진술을 듣고요. 결정적으로 물증을 확보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뭐 채모라든지 뭐 검사를 하는데 이 3단계를 거친 다음에 보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도 과정을 보면 1단계에서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진술만 그러니까요. 나왔는데. 지금 박 변호사 말씀하신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마약 수사는 수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마약한 사람이 있거나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진술을 확보를 해서 주변을 넓혀가는 수사를 하니까 무조건 얘기는 듣거든요. 하지만 그 얘기만 가지고 마약 사범이라고 단정하는 건 위험한 너무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불러서 비밀리에 조사를 하고 근데 지금 사실 이성균 씨나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내사 단계에서 그것도 대단히 수사 초기에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 증언을 했다고 제보를 했다라고 한 사람이 잡혀서 진술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알려졌어요. 보도가 사실상. 됐어요. 유명인이다 보니까 보도가 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과정이 너무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뭐 결론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경찰청은 어떤 입장을 내고 있습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성이 나왔다고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게 무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이 알려지는 바람에 수사가 쉽지 않았다. 글쎄요, 이게 사실이 알려지는 바람에 수사가 쉽지 않을 게 뭐 있을까?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비밀리에 수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그게 폭로가 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할 시간을 줬다.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성균 씨도 권지용 씨도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두 사람은 사실은 언론에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잖아요. 탈모, 염색, 탈색하게 되면 이제 그게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런 정황들이 사실상 안 보였었거든요. 왜냐하면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삭발 탈모를 한다든지 뭐 이런 출석을 안 한다거나 해외로 나간다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건 조금 변명처럼 들립니다. 물론 아직 뭐 정밀 검사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수사 출발점이 제가 말씀드렸던 1단계 그 유흥업소 실장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드래곤 업소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고 지드래곤 행동이 좀 이상했다. 자, 이 발언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물증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술만으로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계속 보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이때 시작이 조금 그렇게 보입니다. 많이 과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언론도 조금 조심성이 없었던 것 같고 네. 물론 이전에 이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유한 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서둘렀던 것도 있고 권지영 씨는 2011년에 이제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기소유예가 무혐의 처분이었던가요? 무혐의 네. 처분을 받았지만 어쨌든 한번 관련 루머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과 관련지어서인지 갑작스럽게 음흠. 뭐 지금 권지영 씨가 이전에 했던 행동들 같은 것이 다 언론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보도하는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저는 이상한 게 대한민국에서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요만한 티끌만 나와도 정말 큰 일이라는 것처럼 보도가 이루어지는 뭔가 좀 의아한 양 그런 변호사 경향이 좀 보시기에는 있어요. 언제 보도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건 어느 정도 물증까지 나와야 된다고 그렇죠? 보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게 좀 너무 무의미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피의 사실 공표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특히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지는 게 이제 유명인 특히 연예인과 관련돼서 예.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이게 무혐의나 뭐 나중에 무죄가 된다고 그러면 이 권지영 씨 지드래곤 네. 명예훼손 고소할 수 있을까요? 글쎄 국가기관의 수사와 관련돼서 명예훼손 고소하는 경우는 없지만 저는 이성균 씨나 권지영 씨가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입은 피해를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거- 특히 이게 상상 야 이거 얼마일까요 과연? 근데 그거를 사실 조심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하기도 모호하고 음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입은 피해 제가 뭐 이분들 뭐 좋아해서 그런 건 절대 네. 아니고요. 너무 과도하게 가는 경향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야겠네요. 특히 지적을 좀 해야 되는 게 권지용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보하는 통신 내역 허가서 이게 법원에서 네. 기각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사실 이게. 압수수색영장 전체를 놓고 통계를 봐도 예. 보수적으로 봐도 91%가 발부가 그러니까요. 되고요. 특히 통신영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게 침해받는 어떤 기본권 침해가 좀 적습니다. 그냥 본인에게 가서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통신사에 조회만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만큼 물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소명이 안 물증은 됐다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얘기죠. 아예.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그러면 이 권지용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뭐 채무 같은 그래도 얘기 있던데요. 뭐 정밀 감정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예. 7일 날 국과수에 보내서 정밀 감정이 들어갔다라고 하고 뭐 이성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보강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만약에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의미가 없죠. 그 저는 뭐 하지만 결국 진술보다는 마약 사건은 물증이 뭐 너무 물증이 없으면 사실 또 기소도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 기본이죠. 예.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성균 씨도 지금 막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지금 조금 진행이 좀 아직 더딘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마약을 투약한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왜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유용호수 실장이 뭔가를 줬고 본인이 그거를 복용하라고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마약인 줄 몰랐다. 그걸로 협박을 당했다라는 건데 이성균 씨의 이 말이 거짓이라면 그 이후에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투약을 한 사실들이 나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흥업소 실장 집에서 무슨 마약류를 투약을 하기 시작하고 수차례 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성균 씨 말만 따나 설령 마약을 했더라도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갔다. 그렇죠. 이제 뭐 머리카락 1cm마다 한 달 정도, 1cm 정도 자라니까요. 거기 다 표식이 됩니다. 지금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분석을 했는데 안 안 나왔다면 나왔다면 이 말이 신빙성이 있는 이 말이 거죠.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기소하기에는 사실 좀 기소 못하죠. 뭐 예.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진술에 더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약 사건 뭐 지금 시끄럽긴 한데 또 어떻게 진행될지 또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